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 왁자지껄 썬데이 시간입니다. 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화려한 멤버. 대한민국에서 이보다 더 화려한 member는 존재할 수 없다. 고맙습니다. 네, 우선 정기환 대표부터 소개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수박으로 시작해서 대타 전문으로 변신했다가 드디어 일요일판 노영희 진행자의 순서에 제가 직접 나왔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수박으로 시작해서 이 말이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네, 자 우리 김영민 이사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주일에는 역시 목사의 날이죠. 네, 목사 김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아니 공수처장이 네. 신년 인사 시무식 하면서 울었대잖아요. 아. 찬송가도 부르고. 아니, 노래를 부르는 건 아니고 네, 그 찬송가도 아니고 그냥 네. 성가예요, 성가. 어쨌든 네, 그렇게, 보네포 목사. 그렇게 네. 종교적인 섹트를 드러내도 됩니까? 그분은 근데 보네포 목사님으로서? 목사가 어떤 분이냐면은 그 노래를 만드신 분인데 그 양반이 이제 나치, 히틀러 암살하려고 했다가 붙잡혀가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성탄절에 저기 약혼녀한테 보낸 편지 내용이에요. 그게. 어쨌든 그건 알겠는데 저는 기독교를 존중합니다만은 그래도 공수처장으로서 특정 종교에 그렇게 편향된 태도를 보이면 아이. 눈물까지 엉엉 온다는 게 좀 상식적이지 않아요. 근데 저 같은 기독교인들은 도리어 더 기가 막힌 게 뭐냐면은 네네. 그게 나치 체제에서 나치에 항거하는 목사의 노래를 한 거란 말이지. 어머. 그러면 뭐야 이거 히틀러는 윤석열이고 본인은 보네포란 얘기입니까? 왜 그 빙의네. 자기 빙의가 돼가지고 거기 펑펑 울어요? 너무 어울리지 않는 거야. 공수처가 1년 동안 뭐 했습니까? 그게 뭐가 어울리지 2년 동안 않아요. 뭐 했어? 2년 동안. 그나마 괜찮은 거지. 공수래 공수처, 그리고 고위공직자 범죄 무마처 이런 비난을 듣고 있는 상황에서 왜 울어? 아니야, 이번에 잘한다고 했고 나는 그거보다도 고발 사주에서 그 검사님 잡았고 이번에 그 김웅 의원 빠져나간 거 이번에 밝혀지고 있잖아요. 네. 그거 뭐 공수처가 밝힌 그것만 건가? 해결하면 나는 용서해 줄 거야. 좋습니다. 어쨌든 네. 목사 김영민의 변을 잘 들어봤고요. 예, 변희재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근데 바로 공수처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렇게 울려면 저한테 허락받거든요. 왜? 제가 그 계약서 위조, 검사들의 계약서 위조건을 제가 고발을 했는데 필적 감정 문제 계약서 위조였다 보니까 그럼 공수처가 자기들이 돈 들여서 필적 감정해야 되는데 돈을 이렇게 쓰려면 상당히 피곤하다고 고발장으로 다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수백만 원을 들여서 필적 감정 다 해줬거든요. 공수처에다가 완벽하게 그래서 검사만 체포하면 되는데 지금 5개월째 체포를 안 하고 있어요. 무슨 내용인데요, 그게? 그 계약서 위조, 태블릿 계약서 위조건인데 검사가 그것만 딱 해도 검사가 위조한 건데 우리가 돈까지 줘서 다 해놨는데 체포당해서 뭘 우냐고. 이 다 차려와가지고 아마 하면 되는데. 이런 상황인데 아니면 내 돈 물어주던지 필적 감정으로. 뭐야, 도대체? 보관한테 필적 감정하려고 다 부탁해가지고 몇백만 원 썼거든요. 맞아, 그거 좀 비싸죠. 또 그런 아픔이 있군요. 뭘 우냐고 나한테 허락도 없이. 아니 올 일이 뭐가 있어 올 일이? 하여튼 기승전 태블릿 PC로 하여튼 얘기 잘하셨고요. 공수처가 그렇게 나쁘군요. 일도 못하면서. 나쁜 놈들. 일을 안 해 일을 돈이 기본적으로. 나빠지고. 일을 좀 하고 울든가.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성현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김성현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이제 끝이에요? 설명하세요. 딱히 소개할 게 없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다 아니까? 아니 아무도 모르는데 뭘 유명한 분들 사이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겠습니다. 아유, 지난번에 그- 방송하시는 거 보고 와 김성희 소장님 나오시니까 너무 좋다 이러는데 아, 맞아요. 적응은 하십니까 왁자지껄에? 뭐 포맷 자체는 뭐 익숙하기 때문에 잘 예. 재미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 JTBC나 원래 공덕포차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왁자지껄이? 그보다 포맷에서 비슷한 거지 내용은 다 다르니까 각자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덕포차도 먹을 거 나요? 그렇죠. 나오죠. 네, 먹습니까? 많이 먹죠. 아니 그때 실제로 거기는 많이 취해서 하더라고요. 술 먹고 취해가지고 그때 배종찬 소장이 한 번 난리 났었잖아요. 배종찬 소장이 생방에서 했던 얘기 또 하는 액션을 한번 취하신 것이 재밌었고 이 김경진 검사님도 한번 나오셔서 소맥을 말아서 계속 돌리더라고요. 원샷을 계속 시켜갖고 힘들었습니다. 왜 우리는 왜 안 불러요? 우리도 술 잘 먹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 그 시즌2가 끝나고 나서 게스트 없이 진행하고 사고가 많아서. 이거 참 너무하네. 네, 좋습니다. 자, 어쨌든 대한민국 최고의 스픽스 이 왁자지껄 썬데이에 출연하시는 패널분들은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애정을 가지고 계속해서 응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 한번 시작하기 전에 에피타이저를 하나 이거 여쭤볼게요. 제가 오늘 아까 오다가 딱 뉴스를 하나 클릭했는데요. 진중권 씨를 우리 장예찬 최고위원 지망생이 엄청 공격했더라고요.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제 한판 승부 인터뷰에서 전화 인터뷰를 장해찬 최고위원이 어제 출마 선언을 해서 그 후보에 대한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장해찬 후보의 최고위원 출마 3대 공약이 있어요. 첫 번째가 86 운동권 퇴장, 두 번째가 민노총 해체, 세 번째가 가짜 보수 청산. 그러니까 86 운동권 퇴장은 뭐 이제 알아듣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하여튼 그거는 정치인이 다른 정치인한테 자리 비워라고 퇴장하라고 요구하는 것만 할 수 있는 요구니까 그렇다 치고 민주노총을 해체하라고 하는 건 그 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이 별개의 노동조합인데 그걸 정당에서 어떻게 해체를 시키냐라는 그렇죠. 점이 하나 있었거든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죠. 예, 가짜 보수 청사는 뭐냐 그랬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못할 때 비판하는 사람들까지는 용인이 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계시는데 박수를 치지 않는 보수는 가짜 보수. 어머, 지금 그래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군요. 윤의 지지 여부에 따라서 진보 보수가 바뀌는 거냐라는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다가 이제 진중권 작가가 화가 나서 이거 낫지가 하는 소리랑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로 낫지라고 본인을 불렀다라고 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패널을 거는 패널의 진행자를 거는. 예 그런 좀 상황이 벌어졌어요. 초유의 사태 야, 같은데. 재밌네요. 지금 장해찬 선생님 많이 잘 나가시더니 이사장 되더니 달라진 거 아니에요? 아니 어제 출마 선언했으니까 이제 끝이야? 첫 번째 케이스로 내가 어떻게 싸우는지를 보여주겠다로 1타로 언론과 진보를 동시에 건 건이 아닌가. 그러니까 선거를 위해서 또 약간 또 오버했군요. 얘 뭐 방통에 가면 얘기나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아니 무슨 히틀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나치적 발상이다라고 얘기했으면 나치를 닮은 발상이다. 이 시비거리도 안 돼요, 그거는. 명예훼손을 반박을 고소당한 했을 거 입장에서. 아니에요, 제가. 진중권 씨가 당신 나치 같은 말을 하고 그래. 제가 반박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하면서 네. 이제 아까 전에 했던 네. 어떻게 노동조합을 네. 정치권이 없애려고 하느냐부터 시작해서 이런 여러 가지 논박들이 오고 가서 서로 토론이 할 말도 과정이 했을 거 아니에요. 있었는데 했죠. 할 말도 하고 소들어간다고. 진중권 씨가 당할 사람이 아닌데 저도 사실 그 방송 진행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지 않습니까? 그분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 소리를 듣고 있을 상황도 아닌데 장해찬 씨가 그때 그 말을 그냥 듣고 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런 액션 취한 거 아니면 그때 좀 아니요, 화를 낸 거예요? 그때 서로 이제 감론을박을 하면서 어떻게 노조를 없앤다고 하느냐 그런 것은 아니고 뭐 민주노총이 현재 유니언샵으로 돼 있는데 회원 가입을 따로 별도로 하겠다. 그거랑 민주노총 해체랑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얘기들 해서 주고받았어요. 주고받아서 얘기가 끝났는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지금 걸어놓은 거니까 어떻게든 자기들 싸우는 모습 보여주겠다 이런 것인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전 사실 말 섞고 싶지 않아요 그런 사람하고. 아니 제가 질문을 간단히 하나 드리면 그러면 정치적 소신으로 하신 것 같아요. 아니면 이번에 이걸 막 이슈화 시켜서 본인의 존재감을 좀 더 드러내고. 나치 소리 들었으니까 기분이 나쁜 것도 있었을 테고 지금 네. 선거운동 초반인데 이걸로 진중권이랑 본인이 1대1로 붙는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예, 모든 정치 지망생들이 바라는 바니까 예. 휘말려 들길 바랄 텐데 이제 진중권 작가가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되고 아니. 진중권이 저한테는 몇 번 괴벨스 같은 놈이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러면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당신이 괴벨스 같은 사람이라 받아치고 끝나는 거지. 그게 그렇지. 무슨, 예. 아니 근데 저기 진중권이 아니라 김성회나 김어준이 당신 나치 같은 발상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사실은 장해찬이 공격하기도 멋있잖아. 나도 그 좌파 논객에게 내가 말하자면 일격을 가했다. 근데 진중권하고 장해찬 같은 편 아닙니까? 같은 편 같은데? 같은 편끼리 왜 그래? 팀키라나? 그러니까 진중권 씨는 자기 편이 없어 이제 정말로 없어졌어. 없죠, 예.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장해찬 씨가 이제 가짜 보수를 가려내겠다. 장해찬 씨 정의당 지지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네, 정의당 지지자가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보수를 이제 검증을 하겠다 자기가. 아니 20대 아니, 때 근데- 손학규 씨도 지지하지 않았어요. 그쵸. 아니 그런데 정의당 씨 정의당 의원 정의당 회원 아니에요? 당원이죠, 당원. 지금. 그러니까 뭐 계속 정의당을 지금 공격한다는 뜻일까? 그것도 아니겠죠? 아니, 이게 진중권은 내가 봤을 때는 자기의 진보 논객이라는 타이틀은 버리고 싶지 않아요. 행실은 친윤 논객이지만 그러나 자기 그 진보 논객이라는 정체성을 버리고 싶진 않은 거야. 아, 이중적이지 한마디로 근데 얘기해서. CBS 측은 그럼 뭐 진중권이 자른데요? 안 자르겠죠. 3시간 전에 벌어진 일이니까. 아니 그리고 뭐 이제 가서 확인해 봐야죠. 누가 보더라도 김성회 소장은 민주당 논객이고 네. 그럼 반대편은 국민의힘 논객이어야 하잖아. 바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 저 누구야 진중권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진중권이는 친국민의힘 논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계속 안 쳤어요. 왜냐면 1년 반 동안. 음. 그리고 청취율 잘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끝까지 지켰어요. 진중권을. CBS 가. 왜 그렇게까지 지키는지는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근데 이번에 장해찬 씨가 건
것 중에 하나가 또 그거 아닙니까? 예, 균형이 또 안 다른 점 맞는다. 하나는 이제 민주당의 그 선대위 대변인 출신의 김성회와 정의당 당원인 진중권이 진행하는 것은 편파적이다. 이것도 지금 걸어 놓았으니까 그 얘기는 뭐 예전부터 예전 국민이 나왔죠. 계속 하던 주장인데 뭐 두고 봐야지. 근데 사실은 뭐 진중권이가 친윤 농객이라는 것은 다 알려져 있는데 세상이다 하는 친윤 바지. 반윤으로 장해찬식으로 따지면 친윤 반윤은 맞는데 최근에 진중권이 김건희 끈 떨어졌다는 얘기는 파다했어요. 아 그래요? 떨어졌대? 김건희 끈 떨어져가지고 그 여기도 아마 정광훈처럼 좀 과한 걸 요구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진중권이 그래서 쫓겨나서 지금 쫓겨나니까 아니, 이제 마음대로 공격하는 거예요. 잠깐만 진중권 씨가 광운대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게 된 것이 미대가 약간 의심스럽다 네, 이거죠. 그게 뭐 미아빠 출신이 미대에서 강의하기 쉽지가 않은데. 김건희 여사의 끝발이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근데 정확하지 이제 않으나 그게 이제 자리가 좀 작다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진중권 씨가 이제 뭐 하고 어쨌든 요거까지 확실한 거는 김건희 쪽하고 완전 끊겼다. 그건 어떻게 알아요? 확실한 거. 강신업. 예. 아니 그건 김건희 쪽하고는 명확하잖아요, 강신업이. 네. 그래서 아, 이거 강신업 얘기는 가장 권위 있어. 끊겼다 그래가지고. 권위 있어. 아니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나는 강신업 잘 모른다 관계 없다 그래서 그랬잖아요. 실제로 진중권이 이제 아마 최초로 내 기억으로 한 2주일 전에 김건희를 처음으로 비판했어요. 그 보험료 뭐 7만 원인 가지고. 진중권이 윤석열은 뭐 뻥가스로 김건희 절대 안 광고했는데 김건희를 좀 까고 그 다음부터 강신업이 이제 진중권 아웃시켰다고 터져 나오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 얘기대로 하면 이제 장해찬 이사장의 저런 공격은 그렇죠. 뭔가 이제 내막이 있다. 장해찬이 저 김건희하고 친하지 않아요? 장재원 라인이니까 국회에서는 어쨌든 김건희하고는 장재원하고 좀 엮여 있기 때문에 장해찬도 거기 돼 있다 말이야. 그러니까 장해찬 정도는 안단 말이야. 진중권이가 쫓겨났다는 거는. 그래서 지금 오다를 받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끈떨었으니까 공격하겠죠. 오더라기보다는 뭐 만약에 진중권 그건 이제 했잖아요. 김건희가 진중권을 굉장히 좋아했다. 뭐 유식하고 그렇다 해가지고 뭐 유식하지도 않지만 그래서 만약에 김건희하고 이렇게 가까운 사이면 장해찬이가 어떻게 진중권을 저런 식으로 공격합니까? 자, 그러면 이제 진중권은 친윤 호소인이 됐습니다. 친윤 논객에서 친윤 호소인이 됐어요. 예. 되게 기분 좋으신가 봅니다. 아, 흡족합니다. 예. 그마저 우리 저 진중권 씨는 목사 용어지만은 회개해야 합니다. 아니, 김상현 소장님 같이 방송하는 사람으로서 한마디 해주세요. 뭐 별로 할 말 없어. 아 여기도 이제 손절하는 분위기예요? 아니요 논대에 끼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같이 매일 방송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다른 방송 나와서 비판하는 것은 상도이가 아니죠. 아, 상도이가 아니라. 아, 비판이라고 좋습니다. 장해찬하고 방송하면 큰일 나겠네. 하지 말지. 같이 방송하다가 뭐 이렇게 계속 걸어버리고 그러면 그렇지. 아니, 진짜 위험한 근데 뭐 그렇게 말을 섞고 싶지 않은 그게 급 낮은 사람하고 그러니까 왜 얘기하고 싶지 CBS 않습니다. 한판 승부는 그분을 섭외해가지고 이런 사달을 만듭니까? 어제 최고위원 처음으로 출마했으니까. 네, 불러신 청년 거예요, 최고위원. 한번? 아니 청년 최고위원 처음 출마해서 이제 그 전화 인터뷰를 한 거였거든요. 야, 나온 사람들 또 말 한 번씩 걸어 보기도 큰일 났네. 될 것 같네. 장해찬 선생님 될 것 같네. 기본적으로 그 진중권을 드린 것이 청취율 저조의 핵심 원인입니다. 아예 그냥 듣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은 존재가 바로 진중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래야 돼. 박재홍 밀어내고 MC를 저 김성회 시키고 그리고 저기 변희재 고문을 집어넣어가지고 변희재하고 진중권하고 날마다 치고받고 아 좋아 재밌겠다. 그러면 진짜 나라도 고정해서 청취할 것 같아. 둘이 싸우면 그렇게 재밌겠네. 그렇게 하면 바로 탄압받아가지고 아마 방송 며칠 못할 것 그러지 같아요. 말고 우리 방송에 한번 진중권 씨를 불러볼까요? 아니 저는 선생님? 개인적으로 진중권 교수님은 안 예전에 이제 옵니다. 좋은 인연이 있어서 네. 우리 그 대구 매일신문사에 칼럼 같은 거 쓸 때 직접 섭외도 하고 그때 굉장히 진보적인 칼럼을 썼어. 네. 대구 매일신문이 좀 보수적인 언론임에도 불구하고 진 교수님의 칼럼에 대해서 되게 좋아했고 그때는 뭐 아주 저는 존경하는 마음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대구 매일신문에 기고한 것 중에 저게 있었어요. 예. 나는 메갈리아다. 그게 있었어. 진짜? 그럼. 메갈리아? 나는 메갈이다. 어머, 난 그런 성향인지 몰랐네. 그랬는데 이제 어느 날 윤석열 정부와 관련된 것 또 진보 내부의 논쟁 이런 게 있으면서 교수님이 이제 저렇게 되니까 저는 요즘 어디 가도 아무 말씀 안 하고 늘 진 교수님에 대해서는 과거의 좋은 기억들 이렇게 이제 가지고 가고 하여튼 인연을 끊으세요. 그 사람은 인연을 맺는 순간 그쪽은 이분을 인연이라 생각하지도 않아. 네. 아니, 뭐 그렇겠죠. 처음엔 그러나 뭐 친하다가 나중에 뭐 공격할 거리 있으면 아주 뭐 얄짤 언제 봤냐는 없어. 식으로 공격해. 얄짤 없어. 아니 그런데 저는 아까 이제 김석현 소장님 말씀 중에 좀 궁금한 게 장해찬 씨 있잖아요. 뭐 정고 이런데 이런 사람일수록 더욱더 좀 이 다양성에 대한 존중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깜짝 놀란 게 진짜 가짜 보수를 퇴장시키자 이 사람이 너무 나간 거 아니에요?
너무 나가지 저- 않았네요. 그분의 정치적 지형을 평가할 가치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별로 야.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이번에 될 감사해요. 가능성은 없죠. 당선 확정이라고 봅니다. 청년 그렇죠. 최고위원 몫으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네. 현재 구조로 보면 장해찬 후보가 이제 청년 몫으로 최고위원이 되는 것은 확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30대의 더욱더 극우에 가까운, 제가 극우라고 안 했습니다. 극우에 가까운 아, 또 발언을 하는 고발당하겠다. 사람이 당 내에서 지도부로 들어간다. 이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제가 그냥 그림은 서크린처럼 훅 예, 뭐 지나갑니다. 그들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니까 뭐 참 별로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뷰포인트가 그 지금 저 김세희 그리고 신예식 신혜식. 이런 분들이 지금 저 최고위원으로 나갔단 말이죠. 근데 지금 당원 100%면은 이 당원들 사이에서는 사실 그 굉장히 알려진 그 유력한 셀럽이란 말이에요. 당원 100%면은 뭐 사실 이 당원들 투표로만 한다면은 그분들이 될 가능성은 얼마나 있을까요? 근데 그분들을 못 자, 나오게 그렇게 하려는 조작이 하려고 있대요. 거기다 이제 변희재 대표까지 출마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이걸 싹 한 표에 막는 수를 국민의힘이 냈습니다. 뭐예요? 전과자 출마 금지. 진짜? 네. 창조적이다, 진짜. 전과자 그럼 전과자면 누구야? 허은아, 다. 허은아, 다. 다. 신혜식, 신혜식. 김세의, 그다음에 강신업, 거기다 허은하 대변인까지 해서 전과가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출마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방침을 세웠다. 아, 허은하는 음주운전. 네. 그 벌금형이에요, 벌금형. 벌금형. 네, 벌금형 다 벌금형이에요, 사람들. 예, 징역형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1,000만 원 이상이나요? 아니, 음주운전에 한 200만 원 정도 될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런 종류의 그런 뭔가 사람들도? 이 레코더가 있는 사람들은 다 출마 못하게 하겠다라고 내부에서 실질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사실 벌금형 그렇게 세지 않은 예를 들면 500만 원 이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까지 못 나가게 하는 건 좀 너무 지나친 거 아니, 아니에요? 벌금형이라니까. 그래서 나가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그 사람들. 아, 아니, 근데 얘들 그래요? 맞는 데잖아요. 아, 다. 지금 징역형으로 징역형만 만들어요. 한다는 내기를 거야? 벌금형이라니까. 벌금형이라니까, 내규가. 그게. 그러니까 벌금형인 사람들 예, 금고 이상 못 나가기 때문에. 금고 이상. 예, 나가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지금 오늘 뉴스토마토에서 조사 나왔잖아요. 예. 그 위에 뭐 유승민은 다 빼버리면 내가 말했잖아요. 김기현이 9%고 강신업이 5% 나가지고 강신업은 완전 독립만세 불러주는데 울면서. 내가 오늘 말해줬잖아. 그래서 와, 아침에 완전히 5% 9%고 나머지 윤상현이 뭐 2% 다 밟아버렸어 강신업이가. 근데 오늘 문제는 이제 강신업이 방송하는데 신혜식이 어제 대통령실에서 출마하지 말라고 협박 전화 받았다고. 그래요? 네, 신혜식이가 이제 질렀는데. 그러니까 강신업은 그걸 강승규라고 지목을 하더라고. 아. 그래서 강승규 작두루 모가지 잘라버리겠다고. 완전히 누가 지금. 신혜식이? 아니 강신업이가. 강신업이. 그래서 자기도 선거를 방해하고 신혜식 출마 막는 강신업 다 끝장내겠다고 오늘 강신업이 완전히 아니, 그러니까 풀 발기했어. 풀 발기. 강승규 사람이 강승규 씨가 수석이. 수석이 지금 시민사회수석. 신혜식 씨를 못 나오게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강신업은 왜 이렇게 흥분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방해한다는 거야 강승규가. 강승규가. 자기 플러스 그 아스팔트 바닥 운동가들을 다 방해하기 때문에 그걸 강승규로 주목하고 이번 주말까지 사퇴 안 하면은 이제 끝장내겠다고 오늘 공판을 했어요. 다 깔 거 많다고 그러면서. 강승규 보고 사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제 반대로? 네, 아니 근데 강승규 최고 수석께서는 대통령실 내에서 이런 유튜브를 봐야 된다면서 링크를 많이 권한다는 그러니까. 소문도 있던데 그렇게 열심히 이봉규 유튜브 프로 보신 나갔어, 분한테. 이봉규 프로. 그래, 그러니까. 그거 유튜브하고 친한 사람인데. 네. 그거 같은 모르겠어. 강신업은 강승규를 주목하더라고. 뭐 자기가 뭐 안 좋던지. 근데 하여튼 분명한 거는 오늘 조사가 그 뉴스토마토 조사가 전체 국민 조사거든요. 전체 국민 조사죠. 근데 이번 사실 전체 국민 조사 별로 의미가 없어. 그거 사실은- 한번 알려줄게요. 네. 제가 금요일 날 오전에 저희가 뉴스토마토 노영의 뉴스인사이다에서 이 미디어 토마토에서 조사한 내용을 소개를 하면서 뭘 얘기를 했냐면은 국민의힘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전체 여론이 어떤 식으로 누구를 당대표로 하기를 원하느냐 이제 이거 저희가 조사한 내용을 밝혀줬어요. 근데 당연히 1등이 나경원 의원이었고 전 의원이었고 2등이 아까 말한 안철수, 유승민, 나경원, 안철수가 위에 네, 있고. 위에 있고 그다음에 그 3등으로 4등이 4등으로 김기현이 9%. 김기현이 있었고 9%고. 9%였고 그다음에 5등인가 5등이 강신업 강신업인데 5%. 5.1%가 나온 네. 거예요. 근데 내가 다시 또 확인을 했더니 국민의힘 사람들이 지지하는 또 여론조사 있었대. 거기에서는 4.5%가 나왔다는 거야. 강신업이? 강신업이. 근데 와. 내가 강신업 변호사랑 며칠 전에 통화를 했어요, 직접. 그래서 내가 강신업 변호사님 왜 여론조사에 이름이 안 나오냐. 내가 참 그게 좀 궁금하다. 내가 솔직히 그랬거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안 넣어준다. 약간 좀 비분관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넣어주면 좀 정확하게 판단이 될 텐데 이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이게 나온 거야. 그래서 내가 야 파워가 세다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 아니 그때 근데 미디어 토마토가 그러니까 강신업이라는 이름을 넣어가지고 넣어서 그런 거예요. 했어.
근데 처음 5%가 넣었어. 나오니까 5%가 나왔어. 깜짝 놀랐죠. 제가 최근에 수도권에 있는 그 원외 지역위원장도 국민의힘 몇 분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서울시장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렇게 두껍게 뭐라고? 추천인의 전광훈이라고 써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지역위원회에다 이렇게 제출을 입당원서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단체로 먼 건 서울시장에 갖다 주거든요. 그럼 서울시장에서 이거를 동별로 분리를 해서 지역구별로 다시 나눠줘요. 근데 진짜로 이렇게 들어와서 많은 데는 200~300명씩 들어오는 것도 있다고 하는 건데 지금 수도권의 지역구가 121개거든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얼추 계산을 해보니까 뭐 여러 가지 과장을 다 걷어내고 정말 거품 싹 걷어내고 최소한 3만 명 정도 들어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광훈 쪽에 추정인데 이제 그런 소위 말해 아스팔트 쪽에서 들어오는 숫자가 그렇게 보이는데 그건 모바일 가입을 또 빼고인데 여튼 이제 그렇게 들어오는데 지금 전체가 80만 명 당원인데 민주당 전례를 비춰봤을 때 실제로 모바일 투표를 진행하면 이게 왜냐면 지난번 지역선거 때문에 들어온 이 허수 당원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빼고 나면 대략 항상 투표율 한 40% 안팎이에요. 그러니까 한 30만 명 정도가 투표를 할 상황인데 전광훈 목사 쪽에서 가입한 사람들은 상당히 이 열심히 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10% 정도 여론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상당히 이 특히 최고위원 선거에서 10%가 한쪽으로 움직인다고 하면 이거는 상당한 이변을 일으킬 수 있는. 근데 지금 모바일 투표 없애겠다고 지금 또 공작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모바일 그건 투표 안 한다 또 그랬어요. 제가 어제 확인한 바로는 하긴 할 것 근데 같처럼 결선 말하더라고요. 투표에는 지금 적용 안 한다는 거고 1차 투표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직 결정이 안 났는데 어쨌든 결선 투표는 모바일 안 하고 현장 체육관 들어간다는 거니까 당대표 선거 또 변수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강주찬 변호사한테 물어봤어요. 정말로 당신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님이 무슨 뭐 오달 내렸거나 뭐 관련이 있거나 자기는 노코멘트다. 노코멘트? 노코멘트 노코멘트 아니다가. 부정도 아니고 자기는 말할 수 없고 그런 거 아니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야, 그럼 뭐 저기 NCND면은 저거지 긍정이지. 하여튼 뭐 우리 스픽스에서 강신업하고 저하고 좀 이제 상생적 톤을 붙인다 그랬더니 뭐 저 같은 거 상대 안 한다고. 제가 그거 물어봤다. 제가 그래서 강실 변호사한테 그 말도 당대표 될 물어봤죠. 사람인데 왜 민간인 상대하냐 그랬다. 그러니까 뭐 민간인 상대인데 좀 더 나가서 이야기하면 정말 이게 뭐 얘기할까요 그대로? 아이 뭐 아니야, 본인은 이제 당 대표 나가기 때문에 이제 웬만한 사람 아니면 상대 아예 안 한대. 그래서 누가 이러더라고요. 유명한 방송 진행자 한 분이 아니 당 대표가 된 것도 아닌데 왜 출마해 놓고 다른 사람 상대한다는 거는 예전 나도 출마하시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출마해서 놓고 되냐? 출마하는데 돈 들어가나 등록만 하면 되지. 그러니까 당 대표가 돼야 그렇게 당원으로 비교하는데. 뭔가 그 돈을 계속 몇 개월 이상 내야지 당대표 이거 나가는 끝났네. 거잖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또 매불쇼가 또 한 번 제안한 강수혁 불러온다고. 그래요. 매불쇼에서. 그래서 제가 강실 변호사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근데 그러니까. 저는 되게 강수혁 굉장히 긍정적 평가하는 사람인데, 맞아요. 그걸 왜 그렇게 진정성을 또 저 몰라주고? 강신업이가 그랬잖아요. 변희재가 자기를 지지한다고 그렇게 광 팔아놓고. 아니 그건 맞아요. 지지하는 거 맞아요. 네. 광 팔아놓고는 왜 그 토론 붙인다고 하면은 우호적인 토론이 될 텐데. 딴걸 떠나서 뭐 김기현이 막 윤상현, 나경원 그냥 질려버리고 이거 거의 20년 전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차라리 나쁜 쪽으로 변화도 변화가 있는 게 낫겠다라는 게 제 보수농객의 판단이에요. 나쁜 쪽으로? 왜냐면 김기현 되면요, 그냥 이거는 서서히 죽어가는 거거든. 보수 입장에서 어쨌든 강신업, 뭐 정광훈, 신혜식이 들어가서 그냥 뒤집어 엎어보라는 거예요. 그냥. 국민의힘을 살리고 싶으시군요.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보수니까 뭔가 좀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야. 뭐 나쁘든 좋든. 아니 그러면은 강신업 변호사가 만약에 당 대표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리고 일단은 강신업의 공약 중에서 박영수를 잡아넣겠다는 게 있잖아요. 네. 지금 대장동 핵심 박영수를 숨기고 있잖아. 네. 그것도 어쨌든 그거는 국민적으로 봐도 지지할 만한 거죠. 박영수 네. 잡아야지. 박영수 잡아놓으면 이제 바로 이제 박영수는 또 그리고 또 하나 공약이 영남권의 구태석들 다 쳐버리겠다. 아유, 좋잖아요 그런 것들. 분당으로 가는 게.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한 주제 이거는 에피타이저로 시작한 말이 여기까지 저희가 넘어갔습니다. 넘어가 네. 버렸네. 진짜 믿을 수 있는 한우. 한우 거세우의 최고 풍미와 육질. 높은 산 깊은 골. 청정 자연에서 자란 천혜의 선물. 셀럽이 맛으로 검증한 뒤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소중한 분을 위한 귀한 선물. 명절 특별 선물 세트 스픽스몰에서. 맛있고 좋은 한우. 자, 또 다음 이슈 이거 배가 되게 중요한 고프네. 이슈라서 네. 나도 배고픈데 네. 한번 말하겠습니다. 지금 그 무인기, 북한 무인기 우리 영공 침공 관련해서 국방부가 거짓말한 게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일주일 만에 거짓말 해가지고 김병주 의원실에서 우리가 이렇게 그 지도 확인해봐가지고 다 이렇게 자료 계산해 보니까 이건 침범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 발표했더니 시인했어요. 국정원은
야, 대통령실까지 촬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고 국방부도 그냥 마지못해서 어쨌든 침범한 건 맞다. 북쪽 끝으로만든지 뭔지 3.7km 이렇게 해서.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하고 났더니 또 본말 전도식에 지금 얘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너 그 정보 어디서 났니? 너 그거 누가 알려줬니? 혹시 국방부에 있는 누군가가 너한테 뭔가 좀 보내준 거 아니니? 이렇게 지금 상황을 또 이상하게 꼬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까지 좋다. 뭐 이거 맨날 하는 얘기니까 그럴 수 있겠다 생각했거든요. 김은혜 수석이 또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까? 북한과 내통설이라니요. 야, 이거 굉장히 심각한 발언이에요. 이거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자를 가지고 딱 재보면 요즘 구글 지도 같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다 뭡니까? 계산할 내가 수 위치 있어요. 서 있는데 주소지에 그 경계선까지 정확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를 거 보니까 이게 넘어왔을 수 있다는데 부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 국회의원은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네. 야 이거 내통한 거 아니냐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나서가지고 실제 내통설이 사실인 것처럼 해가지고 이거는 전 정권 탓이다. 내통했다 이제 이렇게 해버리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었어. 확실히 코너에 몰렸다는 반증입니다. 아 이거는. 왜요? 어? 왜요? 아니 일국의 국회의원 그것도 사성장군 출신의 사람을 그 뭐 북한하고 내통설을 얘기한다. 그것도 대통령실에서 이건 웬만큼 코너에 몰리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자, 막말이에요. 태영호 국회의원도 있잖아요. 아니 근데 이 김병조라는 사람을 봐야 되는데 한미연합사령부의 부사령관입니다. 한미연합사령부에 들어가는 사람을 미국에서 모니터링을 안 하겠어요? 근데 북한 간첩을 미국이 한미연합사령부의 부사령관으로 용인하겠습니까? 대장이란 말이에요. 이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은 신원식 의원. 이 양반 중장이죠. 네, 중장이야. 예. 그러니까 대장도 급도 안 되고 아니고. 계급도 안 된 사람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 문제 제기는 애시당초에 이 일이 벌어졌던 당일에 국방부가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합참해서 지도에다가 비행기 행적을 그려서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받았잖아요. 그럼 파일로 열어서 구글에서 서울 지도를 갖다 붙여서 두 개를 겹쳐보면 겹쳐서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용산에다가 점을 찍고 3.7km 콤파스를 돌려요. 선에 애매하게 걸치는 거야. 야 이거 걸치는 거 같은데? 이거 걸치는 거 아니야? 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합참에서 공개 자료로 제출한 자료.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 한겨레신문이 그 사진까지 보도를 했는데 네. 그 자료를 놓고 콤파스를 돌려서 겹치는 것 같다는 문제 제기를 했는데 북한과 내통설을 신원식 같은 사람이 그거 아스팔트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이지만 나와서 얘기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걸 대통령실에서 그대로 받아서 했다는 건 이 나라 꼴이 여기 계시지만 보수 유튜버들 너무 보고 따라가는 거다 이거는. 게다가 큰일 날 일이에요, 지금. 참고로 김병주 의원은 국방위원회 간사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국방위원회 간사가 한 말을 그런 식으로 음해하고 북한과의 내통설을 주장한다는 건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저렇게 내통설까지 주장하는 걸 보면은 원래 지금 정상적이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요 정도 은평구까지 들어왔다고 보도가 나왔어요. 초창기에. 다 빼먹었습니다. 은평구까지 들어왔다는 것만 해도 열받아가지고 뭐 몇 배 확전을 각오하고 비례. 핵전쟁 연습하고 난리 법석을 쳤는데 비례적으로. 자기 집무실 위까지 들어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국방부가 숨겼던지 실수로 잘못 보고해서 지금 윤석열은 굉장히 우스운 사람이 됐어. 지 집무실도 못 챙기는 게 무슨 핵전쟁 일으킨다고 설치냐. 그럼 분노의 화살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국방부로 가야지 당연히. 그래서 이거를 국방부가 알리도록 하면 안 되고 국정원이나 대통령실이 직접 발표하면서 국방부를 질책하고 국방부를 완전히 개편했다 나와야 되는데 이거를 김병주한테 간다는 얘기는 뭔가 국방부한테 화가 안 났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대통령실에서 국방부에 내가 이런 식으로 그냥 사실대로 말하라고 했다고. 사실대로 말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냐? 그 다음날 아침에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를 해요. 사실대로 말하라고 했으면 끝나고 나서 대통령 대변인이 브리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날은 닥치고 있다가 다음날 국방부에서 한 것도 아니고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로 나가면서 이게 지금 알려지게 돼서 그 다음에 지금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또 그 전날에는 9.19 합의 파기하겠다 대통령 워딩이 나왔고요. 조선일보는 기관지 같네요. 아주 모든 것이 전부 다 조선일보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명을 조선일보에다가 다고 한 거지. 국방부 관계자가 누군가가 와, 그렇게 했겠죠 신기하네. 아마. 오늘 조선일보 일면 톱이 뭐냐? 군의 비정상성을 바로잡겠다. 대통령실 워딩. 대통령실에서? 의지가 이게 전 정부 책임으로 또 돌리는 아니 그럼 거야. 대통령실에서 대변인이 자기 입을 통해서 말해야지 왜 조선일보 통해서 말하냐고요. 그러니까 제 말이. 예. 그래서 지금 일선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정권이 윤석열 방상훈 공동정권이다. 방상훈? 네. 조선일보 사장? 네. 그 실제로 그랬더니 그 조선일보 출신 어떤 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 몸이지요.
한 몸 이주. 네. 이게 계획대로 뭔가 전략대로 이렇게 움직여서 언론 홍보를 한다거나 해명을 한다거나 또는 덮어 씌운다거나 이런 거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상식적인 것도 북한 내성을 터뜨리면 그것은 좀 오바니까 좀 국회 조용히 해라.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 좀 다져야 되고 원인 좀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가잖아요. 네. 막 나오는 대로 떠들어요. 대통령도 막 나오는 대로 홍보석도 막 나오는 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좀 미친 소리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와, 저는 정말 걱정되는 것은 저게 계획되고 치밀한 전략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진짜 나오는 대로 막 이렇게 들이대잖아요. 예능에서 그 용어를 막 던진다라고 막 합니다. 던지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음에 좀 더 다른 상황이 생기면 똑같을 건데 진짜 말도 안 되는 내 통설까지 터뜨릴 정도면 저건 진짜 끝났다.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하게 볼 것 중에 하나는 P37 비행 절대 금지 구역이라고 불리는 P37 이게 원래 네. A, B가 있어요. 근데 용산으로 옮기면서 강남이 전부 다 비행 금지 구역이 되니까 A는 놔두고 B는 없애버려서 원래 8.5km까지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건 해제를 해버리고 아. 중간에 있는 중심원인 3.7km만 살려둔 것도 문제인데 김정은이가 이거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비행기를 날릴 때 이게 프로그램에서 날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날릴 때부터 P37에 스치게 설계를 한 거예요. 아. 그래서 얘네들이 본 거지. 우리가 스칠 때 한국이 아나 모르나. 한국이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생각으로 처음엔 아나 모르나 그럴 수 해본 거겠죠. 있겠네. 근데 격추가 완전 돌아왔잖아요. 어. 그러면 야 이거 엉망진창이네. 판단이 딱 되는 거고 3.7km 이번에 온 무인기는 시속 100km인데 이게 시속 200km짜리 무인기는 500km까지 나옵니다. 200km면 1분 30초면 3.7 뚫고 나가서 대통령실까지 직격하는데 딱 1분 30초 걸려요. 그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3.7km 지점에서 눈치를 채야 그래서 안에 있는 부대가 준비를 해서 날아올 경우에 요격을 할 수가 있는데 눈 뜨고 있다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지나가면 큰일 나는 일입니다 이거 지금. 국정원이 대통령실을 지나갔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한 것도 그러니까 국정원이 촬영할 국정원이 가능성이 있다고 촬영관에서, 말했는데 촬영관에서. 그러니까 그것도 국방부는 아니라고 스치고 했잖아. 지나갔다고 말하는데 국정원이 다른 나라 기관이에요? 둘이 둘 다 윤석열 대통령 임명한 사람들인데 지들끼리 지금 저러고 있는 거예요. 엉망진창인 거지. 요즘에 국정원이 좀 뭔가 신뢰가 가. 초창기 좀 이상했는데 가장 신뢰가 가. 가장 신뢰가 가. 국정원은 화이팅입니다. 네, 아니 그래서 그 전에 그 왜 저희 그 지난 목요일이었습니다. 아침에 네. 그 조선일보가 그렇게 뚫렸다 보도가 있고 합참이 부인을 했습니다. 그 우리가 그때 굉장히 가짜 뉴스라고 난리쳤잖아요. 아노미 그때. 현상에 빠졌어요. 그래요. 윤석열 군을 믿어야 되나 조선일보를 믿어야 되나?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하나? 둘 다 못 믿겠는데. 그다음에 국정원이 다시 나섰어. 그래, 야, 사진까지 찍어서 저 있다 이렇게 했으니까 국정원이 요즘 진리를 진짜 선포하고 있어요 지금. 엉망진창이 아니고 개판이다. 완전히 나라 운영하는 거 보면 지금 시점이면은 일단은 최소한 합참의장은 경질을 이미 했어야 되고 목이 날라갔어 이제. 당연하지. 국방부 장관도 경질해야 되는데 그 얘기 안 나오잖아요. 꼭 지킨다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별로 화가 안 났다는 얘기여서 과연 저게 정말 윤석열이나 국방부가 몰랐다가 이번에 알았냐 아니면은 들어온 거 뻔히 알고 은폐했냐 이런 의혹까지 들 수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나는 저걸 내가- 미리 알았으면 화가 나야지. 내가 대통령이 너무 놀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머리 위로 북한의 무인기가 와가지고 그치. 왔다가 갔다는 거 아니에요. 비록 나를 공격하지는 않았으나 내가 자고 있는 새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이거를 그냥 넘어간다고? 거짓말하는 것도 신경 안 쓰고 야 사실대로 가서 말해라 이렇게 말해서 걔네들이 오케이 대통령이 이렇게 사실대로 밝히라고 했습니다. 자기 이 말한 거 머리 좋아가지고 자기 머리 위에 적기가 너무 지나갔는데 무서워요. 그에 대해서 별로 그 문제 인식을 갖지 않는다는 사람이 지금 뭐 확전을 얘기하고 전쟁 연습을 아니 이건 얘기하고 제가 있어요. 실제로 그 문재인 청와대 때 광화문에서 드론기를 날려서 광고 촬영을 한 사람 얘기를 아는데 12시 허가가 났는데 이 커뮤니케이션 미스가 나갖고 10시에 띄웠어요. 올라가자마자 추락당했어요. 추락을 당해? 쏴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드론이 올라가면 네. 비행 절대 금지 구역에서 물어보지 않고 쏩니다. 그렇지. 우리나라가 그게 시스템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보문건 이런 빌딩 꼭대기에 전부 다 방공포대가 배치가 되어서 24시간 감시를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청와대를 중심으로 3.7km 돌려놨던 걸 용산을 중심으로 돌렸잖아요. 네. 이게 내가 보기에는 옮기면서 시스템 정비가 끝나지가 않은 거야. 아. 원래 여기는 무조건 지켜야 되는 구역이에요. 방공포대 자체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럴 그냥 리는 있어, 없겠지만 있어. 예. 근데 이거 감시를 제대로 못한다는 거는 놀라운 일인 게 왜냐면 북한에서 넘어올 때는 한국군이 탐지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레이더가 작동을 했다는 건데 대통령실을 지키는 이 P37 구역 안에 있는 레이더 부대는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문제가 있는 거지. 그게 이 급하게 옮기면서 그쪽에 이제 방공포대에서 이른바 전자폭탄도 쏴가지고 떨어뜨리는데 그게 그 장소가
엉망진창으로 짰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효과적으로 딱 그게 광화문은 워낙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 경험이 있어가지고 딱 정확히 했는데 그냥 아무데나 갖다 꽂았다 그러더라고요. 남의 빌딩 꼭대기를 갑자기 부대로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받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아, 그래서 대통령이 뭐 훈련이 안 되는 이 부대가 있니 없니 이런 얘기 그리고 하니까. 실제로 출근을 엘리베이터 타고 옥상으로 하는 부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그 할 때도 무슨 소리냐 그냥 즉각 다 할 수 있게 해놨는데 네가 몰랐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 근데 거군요. 오늘 그 신뢰성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윤창중 씨가 방송에서 네. 이제 김정은이가 평양 방송으로 이번에 윤석열 집무실 찍은 거 방송 준비하고 있다고. 찍은 거. 윤창중. 존 레논. 북한 대통령. 존 레논. 우리 저 조만간에 창중이 평양 형이. 방송에 이제 윤석열 집무실 상공에서 찍은 거 쫙 보여준다고 지금. 진짜요? 야, 그거 어디 꼭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랴부랴 숨긴 거 터트렸다고 뭐 그분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 진짜 무서운 거는 지금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렇게 하는 것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오히려 네. 정쟁시켜서 내 통이다 아니다 이러잖아요. 사실 어떻게 해야 돼요? 저런 정도면 진짜 공격을 할 수 있겠구나. 김정은이 뭐 도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다 우리가 이제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저 정도로 지금 안이하게 생각하는 걸 보면 어떤 경우에도 북한이 자신을 직접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오히려 진보 쪽에 있는 사람이나 민주당 쪽에서는 걱정이 돼서 난린데 그렇지. 보수가 아무 걱정도 안 해요. 그런데 전쟁하자 이야기해. 핵 연습하겠다 그래. 그럼 저렇게 반응을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있는 그 비행금지구역 내에 북한의 전투기가 왔다 또는 무인기가 와서 폭탄을 장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근데 지나가면서 정쟁 요소로 써서 야 문재인 정권 때 다 문제다. 야 너 북한하고 내통했지. 이따위 소리 하는 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북한 전혀 겁 안 내고 전쟁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믿어 의심치 네, 네. 않는. 그러니까 더 문제죠. 민주당은 북한과 계속 협력하고 소통하면서도 어떤 식으로 전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통해서 뭔가 제어를 해야 된다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준비도 안 한다. 더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아니 거죠. 지금 또 확전이나 전쟁 연습 운운하는 상황은 미국하고 조율이 된 걸까요? 아니 그게 그때 보낼 때 미국하고 조율이 안 됐다는 소리도 아 그 나왔어. 드론 북한에 보냈을 때? 그 지금 그래서 주한 미국 대사가 본국으로 좀 소환됐다고 하는.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은 북한에 관련된 내용이든 뭐든 간에 지금 미국하고 소통이 잘 안 된다. 이런 썰이 지금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핵정쟁 연습 말씀하시는 거면 그거는 핵정 연습 대통령이 연습이라는 단어가 엑설사이즈가 아니고 엑스큐션 실행이었는데 본문을 똑바로 읽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아무렇게나 해서 생긴 일이어서 우리는 이 조인트 뉴클리어 엑서사이즈. 전략 자산과 관련돼서 미국하고 공동 연습을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매몰차게 노라고 말한 거는 아니 급이 다른데 핵보유국하고 비핵보유국이 어떻게 같이 핵 연습을 해요. 그건 그 대통령에서 참을 수 없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한 54차 한미 안보 협의회 합의 내용을 모르고 아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초창기부터 뭐 이 XX냐 뭐 바이든이냐 나이면이냐 나이면 좀 창피스럽게 만들고 쪽팔려서. 그러더니 그다음에 1년에 하는 행동들을 쭉 살펴보게 되면 자기 마음에 드는 게 사실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미국하고 관계를 살펴보게 되면 우리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구애를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쪽에서는 좀 시큰둥한 것 같아요. 백악관 공보실장이 정확히 정리를 했어요. 하도 왔다 갔다 해가지고 막 어저께 날짜로 정리를 해서 뭐 연습 말도 안 되고 한국에서 한국군 내부에서 북핵에 대응하는 뭐 하나의 기구가 있는데 그거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이거라고 딱 정리 끝냈어요. 그냥 오로지 그런 걸로. 네. 알겠어요. 공보실장이 또 얘기했으니까. 좋아요. 자 어쨌든 제발 좀 확전 얘기하지 마시고 국면을 주고 불안하지 않게끔 해주시면 근데 참 지금 좋겠고요. 은평구까지 들어왔는데도 확전 떠들었는데 지 집무실 위에 있으면 더 확전해야 되지 않네? 이거 보세요. 지금 전쟁 나라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왜 이러는 거야 지금? 어제부터 확전 얘기 안 하대? 갑자기? 목요일부터. 그게 이제 목요일부터. 아까 전에 말씀하신 왜 국방부한테 화를 안 내냐는 지점은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게 이제 옳았구나 이번 기회다 싶어갖고 문재인 정부 때 승진했던 모든 별들 이번에 다 떨어뜨리고 자기 원하는 사람을 갈아치울 모멘텀으로 요번 이 국방 참사를 삼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 장관하고 군의- 합참의장은 난리날 거야. 장관은 제가 임명했잖아요. 근데 거긴 놔두고 거기 딴 놔두고 사람 밑에 맞춘다? 그러니까 이제 비정상화 상태의 군을 아. 바꿔보겠다라고 대통령실 얘기한 게 이제 자기의 그 친한 아니, 별들을- 문재인 때 승진했던 사람들 다 자르겠다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조금 전에 국정원 말씀하셨잖아요. 네. 국정원이 차장들 문재인 때 차원. 승진했던 사람들 전부 다 옷 뺏겨서 이번에 내보내는데 그 네. 과정에서 조성준 검사 그 제일 친한 사람이 조상준이
이 사람들 다 자르면 안 된다. 그래서 문재인 때 일했던 사람도 써야 된다고 말했는데 거길 쳐내고 그 당시 국정원장 비서실장이었던 김준영이 네. 이때 이 사람이 이제 MB 때부터 시작해서 정치국에서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네. 정치부에서 있었던 김준영이 말하는 대로 하면서 조상준을 쳐내고 국정원의 옛날 MB 라인을 부활시킨 작업. 즉 옛날에 국내 정치 개입하던 세력들이 쭉 다 승진을 하면서 그때 문재인 때 승진했던 사람 다 내보냈거든요. 요번엔 그걸 군에서 할 거예요. 또 한 번. 이태원 참사에서도 뭐 경찰청장, 그 행정안전관 내버려두고 밑만 쳐듯이 아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니까 왜 치냐 이런 거잖아요. 이제는 그 윗대가리들을 치겠지. 용산서장을 뭐 문재인 사람이라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러니까 쳐버렸어요. 문 정부 때는 윗대가리, 문 정부 때 윗대가리를 치고 그다음에 본인도 관련 거는 아랫대가리를 치고 호남 출신 그랬지. 찾고 뭐 아유 아이고. 진짜 아주 꼴값을 떨고 있습니다. 네, 진짜. 자 여러분 좀 열기를 식혀야 되겠습니다. 지금 너무 뜨거워가지고 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 광고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검은 보물 전통 재래 흑돼지. 한 번 맛을 본 사람이라면 다른 돼지고기를 못 먹을 정도로 맛이 뛰어난 전통 흑돼지. 2015년 우리 땅 흑돼지 복원에 성공해 피그 패밀리의 우리 흑돈 출시. 국민의 건강을 위해 전통의 맛을 담고 있는 무항생제로 자란 우리 흑돈이 스픽스에서 지혜로운 소비자를 만납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드리는 특별한 선물 우리 흑돈. 셀럽이 검증하고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우리 흑돈 선물 세트 스픽스몰에서 확인해 보세요. 야, 뭐야, 이거? 야 광고 보고 오. 났더니 뭔가 갖고 오시네요. 야 그래요. 이게 뭘까? 우와, 맛있겠는데? 예. 매운 고추는 없나요? 아이고 이게 우와. 부위가 뭐예요? 이거 목살이랑 앞다리살입니다. 아유. 이게 닭다리살이고 흑돈인가요? 그 흑돈. 흑돈 한번 먹어볼까? 우리 흑돈. 우리 네, 흑돈. 우리 흑돈. 서빅스몰에서 팔고 있는 그 맛있어 스픽스몰에서 보이는 이거 팝니까? 예, 예. 좀 전에 오. 광고했던 그거예요. 한번 먹어볼까요? 자, 우리 또 광고의 신. 와. 쓰러지네, 쓰러져. 여러분, 흑돈이 그 흑돼지 아니에요. 흑돼지 제주도 가면은 쉽게 먹을 것 같죠? 오후에 갔더니 다 팔렸어. 왜? 이거 비수기, 관광 비수기 때 갔는데 너무 많이 찾으니까 이걸 이제 스픽스 몰에서 전국 어디서나 이제 네. 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지금 이제 좀 방송 전에 구워놔서 좀 찹지 않습니까? 차가워졌는데도 아니야. 그대로 살아있고 너무 맛있어. 이걸 후라이팬에 구운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 정도 맛이 나온다는 거는 확실히 맛은 뛰어나다. 와. 그래 시켜 드신 분들의 말씀은 진짜 맛있다. 그냥 동네 정육점에서 파는 것보다 약간 비싸지만 비싸죠? 맛은 2배, 3배 가치를 한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어제도 다른 분들 드셨는데 너무 맛있다고. 와. 변 대표님 한번 좋다. 드셔보세요. 안 먹죠? 그래도 하나 돼지고기 먹을까? 잘 안 드시니까? 아니 얘가 그게 지금 아니고 다이어트 하느라고 이거. 그러는데 네. 하나만 먹어봐요 그래도. 점심을 너무 많이 먹고 와가지고 그 쓸데없는 젓가락. 소리 합니까? 자, 다이어트는? 젓가락. 그 지금 앞다리살도 같이 먹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 뭡니까 이제 목살이나 삼겹살 못지않게 앞다리살도 맛이 있습니다. 그럴까요? 진짜 맛있네요. 이 돼지가요 들어보니까 보통 돼지는 우리 한돈 쓰지 않습니까? 6개월 동안 키워서 한 110kg 됐을 때 출하를 한대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전통 우리 돼지를 완전히 복원해서 6개월이 아니고 7개월을 키워야 되고 그때 이제 몸무게 있지 않습니까? 무게도 한 100에서 105kg밖에 안 나가니까 당연히 이제 원가가 좀 많이 드는 거죠. 그런데도 이제 맛은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더라고요. 죽입니다 진짜. 네. 오 너무너무 맛있어요. 좀 계속 드실래요? 아니 자, 제가 젓가락 먹겠습니다. 계속 여기 먹겠습니다. 네. 와. 자, 어쨌든 여기서 지금 우리 여기 놓여 있는 음식 다 맛있는데 네. 역시 비싼 게 맛있네. 그렇죠? 아우 한돈, 육즙이 아주 살아있는 한돈이 아니고 우리 흑돈 우리 흑돈. 아니, 저는 선전을 사실 무항생제. 노디쇼에서 맨날 해요. 그 흑돈 선전하고 우리 이것도 보여. 맛있고 좋은 한우. 선전하는데 광고를 보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내가 먹었던 그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침이 고여가지고 너무 먹겠다고 좀 꼴딱꼴딱 거리고 있었어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거는 다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다 누가 먹어요? 네. 직원들이? 직원들이 다 회식해요. 싸줄까요? 싸줄까요? 싸가지고 에어프라이가 되어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 싸달래, 싸달래. 네, 알았어요. 싸줘야죠. 내가 싸줄게요. 자, 여러분 맛있게 또 즐기는 사이에 우리가 또 얘기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니 이번에 스픽스에서 단독으로 런칭했습니다. 런칭이래. 단독으로 지금 보도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이 사실은 상당히 일방향적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좀 뭔가 좀 독재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대구시 공식 유튜브 대구 TV에서 우리 홍카콜라 우리 그
홍준표 시장님, 그 홍준표 시장님을 위한 여러 가지 방송을 하는 것 같이 지금 보인다. 이런 얘기를. 시정 홍보가 아니라 그 저기 시장 홍보. 그런가 봐요. 그래서 시정 홍보보다도 정치인 홍준표에 집중해서 하는 그런 유튜브 그거 채널로. 지 월급 받아가지고 지 월급으로 해가지고 임금 줘가지고 홍카콜라에서 구현하지 왜 그걸.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냐? 아니 솔직히 뭐 홍준표 시장을 칭송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게 핵심인 거예요.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채널이 아니라 대구시 공식 유튜브 채널이라는 게 문제죠. 자 이걸 이번에 스픽스 대구 스픽스에서 예, 대구 선정하신 거죠? 스픽스에서 이제 우리 그 김태우 본부장하고 백김록 기자가 이제 취재를 해서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뭐 쉽게 하면 이런 겁니다. 대통령실에서 공식 홈페이지가 있는데 네. 대통령이 하고 있는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홍보 영상을 계속 만들어서 올리면 어떻게 돼요? 서울시장 또는 부산시장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선거법 위반도 되고. 그래서 네. 이제 지금 당장 이제 선거법 위반이라고 지금 나오니까 여기에서 고발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이렇게 막 논란이 시작되어서 이제 홍 시장이 어떤 이제 입장을 취할지 계속 추적 취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 사실 이제 홍 시장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또 뭐 호감도를 뭐 별로 주지 않는 분도 있지만 실제로 들어가면 홍 시장이 거의 뭐 봉건영주처럼 이제 하고 있거든요.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다 해요. 언론도 자기가 다 줄 세우게 하듯이 하고 또 광고로 줄 세우고 또 마음에 안 들면 언론사 CEO 오면은 그냥 배척하고요. 직접 오너 찾아와 이래가지고 또 만나고 이렇게 하고 그런 와중에 아니 뭐 사실 자기가 개인 홈페이지 계속 하려면 돈 많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의혹은 이렇게 제기가 된 겁니다. 자기 돈 들이는 거 안 하려고 시정 홍보 영상을 만들어서 시정 홈페이지에 그 예산으로 자기 홍보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 있으니까 돈은 안 들고 홈페이지는 유입자가 훨씬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양수 겸장이죠.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는데 아무도 이의 제기를 안 합니다. 왜 이의 제기하면 또 광고가 다 떨어지니까. 지역 언론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지난번에 뭡니까? 까마귀 때 사건 있죠. 대구 스타디움 월드컵 경기장에 10만 명만 와놓고 신천지가 신천지. 그 대규모 행사를 할 때도 언론이 아무 비판을 안 해요. 왜냐하면 또 비판하면 광고 안 주니까. 홍준표가. 그게 멋지잖아요. 본인들 쪽에서. 그래서 이너서클에 들어가는 사람은 너무너무 좋고 혜택을 받고. 못 들어가는 놈은 그냥 바로 아웃이니까 그래서 정론직필 대구 스픽스가 끝까지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시민을 위한 것인지 좀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해서 계속 미움을 받더라도. 뭐 사실은 뭐 존재감이 없으니까 뭐 관심도 안 주던데 어찌됐든 누군가는 얘기는 해야 한다. 그래서 비판을 좀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완전히 재갈을 물리고 있어서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하죠. 대구 가면. 저거 지금 중앙부처에서 저거 비슷하게 하는 게 한동훈 지금 법무부가 지금 저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 네, 완전히 그냥 한동훈 개인 CF를 갖다 걸어놓고 있는데 그걸 홍준표 씨가 보고 아유 나도 한번 해야지 따라하나 보네. 네, TBS가 이제 서울특별시의 그 언론이었잖아요. 뭐 이제 2020년 2월에 이제 그 독립재단으로 이제 분리가 됐지만은 아니 아마 그 이후도 그럴 겁니다. 그 이전도 그랬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1년에 딱 두 번밖에 못 나와요. TV든 라디오든 다 합쳐서 TBS에서 딱 두 번밖에 못 나옵니다. 맞아. 왜냐? 그거는 개인 매체가 아니니까. 그렇죠. 또 서울시 매체이기 때문에 본인이 뭐 정말 작심하고 얼마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딱 두 번밖에 못 나오게 아예 법으로 규칙으로 못 박았어요. 우리 KTX 한 번씩 타잖아요. 네. 광역자치단체 홍보 영상 나오잖아요. 네. 다이나믹 부산, 뭐 대구는 컬러풀 대구에서 지금은 파워풀 대구 이런 거 할 때 시장 직접 나올 수 있습니까? 못 나오죠. 법으로 금지돼 있다고요.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공적인 홍보에 정치인 개인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게 선거운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이런 모든 데 선거법으로 딱 규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한동훈 장관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선출직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그렇지. 선출직 공무원 이런 부분에 엄격하게 다루어야 원래 선거의 공정성이 확보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 말을 안 해. 이게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 갈지는 홍 시장이 뭐 우리를 공격을 좀 할 수도 있겠지만 끝까지 72비는 가려보자 이런 생각을 하죠. 선관에다가 한번 의뢰를 해봐야 되겠네. 예. 네, 선관에다가 이거 좀 정당 아니야 해가지고. 지금 선거 기간 아니어도 문제가 지금 되나요? 선거기 아니어도 문제가 되는 이거는 거잖아요. 선거법에 바로 네. 걸린 저촉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그렇죠. 대해서 그러면 빨리 적시 조치해서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 맞으면 계속 가서 법적으로 그러면 끝까지 판단을 받아보든지 뭐 양자택일이겠죠. 자, 참고로 부산하고 광주는요 시장이 아닌 자체 시정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는 공식 그 각 시도의 그런 유튜브이고요. 또 지자체 소개
작품들을 많이 또 알리고 있답니다. 그런데 대구 TV만 이렇게 홍 시장 개인에 대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어서 좀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시에서는 이런 답변을 했답니다. 대구 TV의 그 영상은 누구나 다 갖다 쓸 수 있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했더니 우리가 홍준표 시장의 개인적인 걸 알고 싶어서 갖다 쓸 일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동문서답이잖아 완전히. 뭐 저기 그 동문서답을 해. 아니 그래서 뭐 자기가 왜 똑같이 말해 여기랑? 아 그래? 아니 갖다 쓰겠다고 물어봤어요? 물어볼 때? 아니죠. 그러니까 갖다 쓰겠다 안 물어봤을 때 왜 갖다 쓰라 그러냐고. 아니 그 제발 좀 저렇게 하지 말아요. 홍 시장도 인기도 좋고 뭐 대구 시민들한테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 더욱 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본인이 모범적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막 권한 있으면 권력 사유화하는 것처럼 저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대통령도 되고 대구에서 막 그립 잡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 개인이 대구시가 자기가 돈 주고 산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사실 정치인들한테 아니 좀 절도 있고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이해되도록 행동을 해야 되지. 그렇죠. 인기 있으면 마음대로 합니까? 힘 있으면 그냥 막 언론사 광고비를 가지고 조지고 안 조지고 이렇게 가면 이게 말이 되냐고요. 자, 이거는요. 인기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인기 있는 배우니 되시죠? 어떻습니까? 아니 이거 인기와 전혀 관계없이 네. 홍준표 씨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둘 다 검사 출신인데 공통점이 뭐냐? 아무한테나 반말 쓰는 똑같아요 둘이 행태가. 기자는 뭐든 그냥 반말 나가는데 홍준표 씨도 둘이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중앙 정치할 때는 그랬었는데 대구 가니까 더 심해진 것 같아 그 증세가 이제 대구 가니까 이제 완전 저희가 거의 본건 영주나 거의 제왕급 되니까 들리는 소문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요? 홍준표 씨에 대해서. 근데 기자들이 이제 무서워서 못 쓴다는 거예요 기사를. 기사만 썼다 하면 그 연합뉴스 한번 끊어버린 다음부터는 겁이 나니까 못 쓴다는 거잖아요. 뭐 지역 민방이나 뭐 지역 그 언론사들이 다 가서 꿀안져 빌지는 않았지만 정신적으로는 이미 꿀안져 빌어요? 꿀안져 정신적으로? 빌지는 않았으나 정신적으로 빌었다는 얘기죠. 정신적으로는 그 이상으로 홍준표 입맛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진짜 저거를 보고 있는 우리처럼 그냥 비주류 언론인들은 네. 너무하다 저게 홍 시장 저렇게 살아야 되나. 왜 그러죠? 그분은 그렇게 대권까지 꿈꾸던 분이 남의 뭐 당대표 후보 나온 사람들 깜도 아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바른 소리는 엄청 잘하잖아요. 2020년 이제 21대 총선 당시에 원래 이제 당시에 미래통합당 후보로 나오려다가 그 공천을 안 줬어요. 그래가지고 탈당해가지고 무소속으로 나가서 그랬죠. 대구에서 됐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이 21년 그 작년에 22년 작년에 이제 지방선거 때 대구시장 나왔단 말이에요. 대선 직후에. 네. 이게 그 당시만 해도 대구시장으로 간 거는 내 그 저기 윤석열 대통령한테 내 저기 그 더 이상 눈에 그 성가시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방으로 가가지고 옛말 같으면 꾸러를 했던 거지. 근데 가가지고 이제 조용히 있는 줄 알았더니 완전히 거기서 또 왕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왕이 돼가지고 왕 행세를 지금 하고 있는 호랑이 거예요. 없는 글에 터키가 왕이라더니만. 네, 그러니까 이제 아마 네. 이 저희 홍준표 씨는 지금 정권 초기니까 저렇게 몸낮춰 있지만은 윤석열 지지율 떨어지고 자신 게 아니라니 지금 자기가 상황처럼 아니지, 행동한다는 윤석열 거죠. 앞에서. 윤석열한테 아부가처럼 엄청 많이 그렇지. 하더라.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저 윤석열 지지율 떨어지면은 그때는 하나 둘씩 물어? 가까운 또 소리 물어? 할 거야. 아. 아이 그럼 그 형이 그 mon이 안 바뀌는 형이에요. 그 말도 막말을 많이 하거든요. 네. 노인 변호사 저하고 한 10년 정도 인연 되잖아요. 네네. 인물 가지고 서로 평가 안 하잖아요. 예의잖아요. 음. 근데 저분은 사람 인물 가지고 평가를 해요. 그 옛날에 내가 여러 번 이야기를 그 들었어. 여자 최고위원한테 막 유효의- 주모 같다고 그랬잖아. 유효한- 아니 그런 술집 것뿐만이 아니고 주모 지금도 같다고. 대구 내려가서 그것도 뭐 남자들에 대해서 아니고 여성들에 대해서 그렇게 또 그 짓을 한다고? 아이고 그것도 유해한테 국회의원한테도 발목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걸 들은 사람이 진짜 홍 시장 저렇게 안 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사느냐. 반말 비슷하게 하죠. 사람 외모 평가하죠. 언론사 광고비로 가지고 그냥 지배하죠. 아이고. 지금 한번 보십시오. 자기 개인 홍보 비슷하게 그래 시장 그 대구시청 홈페이지를 저렇게 쓴다고 하는 이런 거를 어떻게 이해돼요? 아니, 대구는 그래서 유교 또 정통 보수 예의. 윤석열 대통령의 진짜 지지의 그 뭐 예를 들어 본산 메카. 뭐 이런 데 있는 그 시장이 지금 저런 행태를 하고 있으니까 타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이에요. 다들 그 홍준표 대표 때 유효의 최고한테 그 술집 주모 같다는 말만 기억하는데 네. 그때 유효의 최고가 이거 성희롱이라고 항의하니까 네. 성희롱 할 급도 안 되네라고 얘는 딱 그 발언 해가지고 그번 600만 원 벌었어요. 근데 지금 또 내려가서 그런 비슷한 일을 말도 한다고. 와. 이 여자는 밤에만 쓰는 거지. 그만 됐죠. 뭐? 그 말도. 뭐라고? 다시 말해. 여자는 밤에만 쓰는 거지. 여자는 밤에만 쓰는 거라고요. 물건처럼. 어머.
야, 이제 미쳤구나. 너무 심해요. 홍준표 시장이 미친 거 아니에요? 그런 말을 그때 했다고? 난 그건 기억이 안 나고 하여튼 유영이한테 대놓고 성추행은 말 급도 안 되는 외모라고 그 말을 해가지고. 야. 성추행을 할 사람이 따로 있지.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이거 거예요. 보세요. 왜? 정말 내가 했나? 뭐. 기분 나빠 죽겠네. 내가 했나? 아, 진짜 용서할 수가 없네. 예. 왜 하여튼 그러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재밌는 기사가 많이 나올 겁니다 앞으로. 또 지금 뭐 좀 많아요? 종류별로 워낙 취재를 많이 하고 있어서 오늘 기획 안 보니까 한 10개쯤 되더라고요. 스픽스 대구에서. 스피스 대구에서 아무도 말을 안 하니까 우리처럼 미약한 밑바닥 언론도 할 말은 좀 하자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것 여러분. 같아요. 광역시인데. 네, 여러분, 자, 스픽스는 이렇게 서울에서도 이렇게 유튜브 방송 이런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고 있지만 대구에서는 또 일간지로도 계속 보내고 또 유튜브 방송도 하고 그러죠. 이제 네, 대구 스픽스와 스픽스가 이제 따로 있어서 스픽스 대구를 또 이제 인터넷 뉴스로도 만들었어요. 만들었어요. 열심히 지금 뛰고 있는 정론직필의 기자들이 네 분 계십니다. 대구의 박수 한번 정론자. 칩시다. 아이고, 자 최정남 대표님 열심히 하십시오. 네. 2월 5일 날 대구 내려가니까 그때 좀 뵙겠습니다. 특별 인터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원정 한번 갈까요, 우리도? 박근혜 사저가서 이제 김용민의 복수열전 보통 치러가니까. 저도 갑니다. 네, 마이크 그때 잡고. 취재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슈. 저희가 또 중요한 이슈 있습니다. 지난 12월 4일이었나요? 우리가 그때 금요일 날 녹화를 해가지고 일요일 날 방송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대 의원. 김종대 의원하고 바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음. 왁자지껄 음. 일요일 판 그때 저희가 촬영하면서 딱 계셨잖아요. 그렇지. 이분들. 예. 예. 근데 김성애 선생님 바로 그 자리에 김종대 네. 선생님 계셨죠. 그때 당시에 천공이 관저와 집무실 이전에 관여했다 뭐 이런 얘기를 그때 계속 맞아요.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다음 날 곧바로 김어준 씨 뉴스공장에서 전화 인터뷰로 해서 이제 더 많이 알려졌고 그 대통령실 경호처장 그분이 김용현 씨가 화가 나가지고 이거 용서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고발했다고 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때 스픽스에서 한 말은 고발 안 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더만요. 이번에 저희가 이제 조사를 받으러 갔다 왔습니다. 변호인이세요. 제가 변호인으로 갔다 왔고 네. 우리 김종대 의원을 같이 갔는데 그때 핵심은 그거더만요. 아니 공관장이라고 하는 직급은 없어졌다. 공간의 관리관이다. 근데 왜 네가 공관장이라 했느냐. 이거 거짓말이다. 이거 가짜 뉴스다. 그러니까 공간 관리 책임자 육군 상사인데 이분을 공관장으로 말을 지칭했다. 했는데 그 말이 잘못됐다고 이제 그 고발장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원래는 공관장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 우리 그 대장님이 갑질한 논란 때문에 공관병지 다 없어졌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공관장이라는 게 없어지고 관리관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관병 나가라 이런 말도 틀린 말이고 공관장이 어쩌고 저쩌고 말했다 이것도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가짜로 그렇게 뉴스를 퍼뜨렸느냐 이제 이런 게 하나가 핵심이었고요. 그다음에 당신이 그런 말을 누구한테 들었냐? 너가 보지도 않았는데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너가 그런 말 하는 데 있어서 확인을 했냐? 뭐 이제 이런 거예요. 그렇지. 왜냐하면 김영현 씨는 아니라고 주장하니까. 그래서 김영현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그 김종대 의원이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7개월 정도 따로 취재를 했다. 한겨레 기자하고 이 오마이뉴스 기자하고를. 확인해 보니까 김영현은 아니라고 하지만 나머지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맞다. 이게 구체적인 여기서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이제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핵심은 그것입니다. 당신에게 그 말해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국방부 고위 관계자였다. 그럼 그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누구냐? 그 사람은 그 말을 어떻게 알아들었느냐? 제일 궁금하겠지. 그게 제일 궁금하다는 거였어요. 자, 거기까지 저희가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답한 거는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있다. 그리고 그 말을 그 사람이 그날 나에게만 한 게 아니다. 변호사도 있었고 그 자리에 교수 부부도 있었다. 그러니까 교수 부부 2명이죠. 그 다음에 변호사 김종대 의원, 그 다음에 그 국방부 고위 관계자 5명이 이제 있는 자리에서 그 얘기를 했고 국방부 고위 관계자에게 얘기해 준 사람은 남영희 의원. 그때 합참 그 참모총장인가요, 그분이? 육군 참모총장. 어. 남영신 육군대장.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었다. 그럼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은 뭐라고 하더냐? 모른다. 근데 아마 거기도 조사를 안 해본 것 같아요. 남영신에게. 그래서 그러면 남영신이 대답하게 해달라. 그 다음에 기자가 남영신에게 물어봤는데 남영신이는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해놓고 곧바로 그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전화해가지고 혹은 찾아가가지고 내가 그렇게 조용히 해달라고 했는데 왜 언론에 말했냐 이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핵심은 지금 그 그만 했단 얘기 아니야 네, 그러면. 그렇게 지금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만한 근거는 이거다 설명한 거죠. 김종대 의원이
그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지금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으니 사실관계를 밝힐 것이다. 야,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살떨리겠네. 근데 살떨리겠어. 정확히 말했어요. 우리 녹취록 같은 건 없다. 나는 그 관련해 가지고 취재는 해봤으나 내가 다른 증거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그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여기까지만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국방부 장관실에서 실제로 이제 고위직으로 일하고 있는 뭐 이제 대변인이나 뭐 실장이나 이제 이런 분 중에서 이 육군참모총장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국방부 장관에 보고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공이 왔다 갔으니까 이 내용을 상세히 메모를 해놓고 그날 며칠 날 몇 시에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까지도 거기에 다 이제 적혀 있으니까 이분은 그것이 충분히 사실로 인지할 만하고 또 기자들한테 이 내용을 김종대 의원한테 알리기 전에 취재를 좀 해보라고 제보까지 해준 상태였는데 기자들이 취재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이 내용을 들었던 그 김종대 의원이 자체적으로 좀 조사를 해보고는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의 이제 핵심은 결국에는 거기에 갔다고 하는 천공이 안 갔으면 안 갔다고 본인이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럼 천공이 거기에 가도록 했던 것은 대통령이 알았거나 몰랐거나 김건희 여사하고는 관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가 천공을 그 자리에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까지 이야기하라는 게 김종대 전 의원의 지금 요구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 보고를 받았던 그러면 남영진 전 육군참모총장, 당시에 육군대장이 지금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아무 말씀을 안 하고 계시니 이분은 직접 물어봐라. 그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공관장이 아니라 공관관리관한테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경찰이 원래 이 사실 CCTV를 다 따져본 다음에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따져봤겠죠. 따져봤어요? 경찰이 그렇게 허술하게 하지는 않겠지. 제 느낌은 실제 흡수한 것 같아요. 이거 안 부르고 대충 넘어가야 돼. 왜냐하면 천공이 왔다 갔다 하고 하는 정황들은 점점점 이 보도 또는 이제 폭로 이후에 더 많아지고 있는데 글쎄 말이야. 설마 그렇겠냐라고 하는 우리 좀 예당 같은 거 있었잖아요. 점점점 사실처럼 되는데 청와대 이전 문제, 천공 개입설 문제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이걸 고발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거는 이제 진상 규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왔어요. 근데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되느냐? 사실이면 어떻게 돼요? 오늘도 보니까 우리 그 스픽스의 편집위원이 천공이 이야기할 때 왜 용산으로 가야 되나 용의 상이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용이 여의주름을 그래요. 그런 이야기하고 천공이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 이제 정권의 인수위 시절에 그 이제 윤석열 인수위 시절에 거기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 정보를 보고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것을 천공이 오지도 않았는데 허위 보고를 한다? 이게 상상이 돼요? 안 돼. 워낙 놀랄 일이니까 보고를 안 할 수 없어서 자, 천공이 왔다고 하는 추정되는 시점보다 한참 뒤에 이제 보고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김종대 의원이 가지고 있는 이 정보가 실제로 녹취나 그 다음에 정확한 사진 같은 건 없지만 충분히 상황으로 봐서는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이거 당사자가 다 밝혀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편으로는 제가 사석에서 김종대 전 의원 만나니까 사실 겁도 좀 난대요. 이 지금 워낙 무서워서 우리끼리 또 이야기했잖아요. 야 이거 하다가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제가 노영희 변호사님께 감사한 말씀을 드리는 게 김종대 의원이 그런 일을 이제 당하고 사실 굉장히 힘들어 하셨거든요. 네. 당당히 나서서 노영희 변호사가 무료 변론해서 이 문제는 진실을 규명하는 차원에서 노영희 변호사가 직접 나서서 하겠다고 해서 사실 지난 수요일 날 무려 4시간이나 김종대 의원하고 노영희 변호사가 서울경찰청에서 조사를 4시간 이상 받고 왔어요. 이 정권에서 조사를 받고 뭐 불이익을 받는 거는 은총입니다. 그래서 누차 얘기해요. 어차피 난 타로 바이벌 나올 게 없을 것 같은데 기왕이면 뭐 그렇게 문제 삼아서 쳐넣어야 되겠다 한다면은 독한 섹스 스캔들로 좀 넣어달라. 저 그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예. 그럼 이제 먼저 저지르시죠. 예? 왜 이래요 다들. 용기 흥분하지 말고. 용기 아니지. 그래서 제가 그 고발장 본 거 참 이런 이야기하면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뭐 본 것은 사실이니 네. 뭐 제가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고발장을 봤거든요. 네. 그리고 보통 저도 이제 고발을 당한 적이 있으니까 네. 고발장에는 고발인 이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피고발인 정계환, 뭐 네. 김용민 이렇게 그렇죠. 하잖아요. 고발장에 고발인 이름이 없어요. 아니 그냥 공개를 안 해준 거죠. 공개를 안 해준 거지. 네. 그래서 보통은 피고발인의 권리로 고발한 사람이 알아야지. 누군지 누가 알아야 고발했는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신청을 했거든요. 제가 물어봤어야 했더니 구두를 알려줬어요. 구두로는 알려줬는데 그 문서라는 것을
요청하면 주잖아요. 이제 이게 왜냐하면 이제 범죄라고 인식하고 고발했기 때문에 다퉈보려면 누가 고발을 했는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치. 그게 이제 없더라고 비어 있던데. 근데 그게 사람이 아니고 기관이에요? 대통령실에서 했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대통령실에서. 무고죄 피하려고 이제 저는 지금 김대기 많이 비서실장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 이제 구두상으로는 하는데 거기에 고발이니까 공식 무고죄 서류에 피해가네. 카피해서 주는데 거기에 고발인 이름은 없어서 이런 내 고발장도 처음 본다 이런 생각이 어쨌든 들어요. 피해자는 김용현으로 돼 있어요. 거기만 그런 게 아니고 그 김건희 여사가 외교부 공간을 들여다보고 전화무 잘라라라고 말했다라는 한겨레 신문의 보도 네. 이모 기자가 했는데 마포경찰서의 성명불상자의 고발장이 접수가 됐습니다. 경찰서에서 고발장이 그 성명불상자로 돼 있어요? 성명불상자의 고발장을 받아들고 한겨레 신문 기자를 불러다가 수사를 했어요. 말이 되나? 고발하는 사람이 성명불상자예요? 성명불상이라니. 성명불상으로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언론중재위원회를 가져가는 거 그럴 수 있는데 네. 성명불상자가 마포경찰서에 고발을 했는데 마포경찰서에서 그 이모 기자를 소환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뒤로는 아직 진전은 없는데 그럴 정도로 겁을 주고 있어요. 이것도 내가 봤을 때 진전이 없을 것 같아 이것도. 아니 통상적으로는 고발인을 불러서 사실관계 확인하고 먼저 확인해야죠. 그리고 피고발인을 불러서 범죄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그렇지. 퍼즐 맞추기를 그럼 하잖아요. 했대요. 내가 물어봤더니 그래서 내가 김대기 비서실장님이 그럼 와서 진술했냐고 물어봤죠. 네.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분의 대리인이어서 대리인이. 했다고 하긴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왜 여기 당사자들이 다 빠지고 주변인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하느냐. 어쨌든 무고죄는 다 피해가려고 지금. 네, 그리고 당장이니까. 피해자가 왜 김용현이냐 다른 사람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도대체 김용현의 여기서 명예가 뭐가 훼손됐느냐. 솔직히 그렇잖아요. 김용현 씨의 명예훼손이 뭐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호처장이고 그때는 이전 단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왔다 갔다 그냥 넌 왔다 얘기를 갔다 들었는데 이거밖에 왔다 없는데 갔다 하는 거 그게 어떻게 명예를 본인의 훼손하는 명예를 거예요? 어떻게 훼손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건 좀 이상하다. 그게 어떻게 김용현 경호처장인가 지금 현재? 어떻게 그분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냐. 오히려 이걸 가지고 문제 삼으려면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은 따로 있는 거잖아요. 천공이지 천공. 천공도 명예훼손이 아니지. 천공은 기쁘겠지. 내지는 천공 때문에 이런 식으로 윤석열.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바로 그분들이 정권의 문제여야 짐이 되니까 될지. 윤석열에게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 말이 좀 무시당했고 일단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그 경찰이 되게 친절하게 잘해줬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불만이 없어요. 친절하면 불안해 항상. 그런데 제가 이제 천공 관련된 최고가 얘기를 좋다고 주변에 이제 실제로 이제 현업으로 정치를 하셨던 분들이나 지금 뭐 또 그러면서 정치평론 하신 분들한테 좀 얘기를 하면 그 이야기 좀 하지 말자. 왜냐하면 지금 여의도의 문법에 익숙해져 있는 정치인들이 봤을 때는 천공 이야기가 너무 황당무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편으로는 기자 출신이니까 이게 좀 우리 황당무계한 걸 소설 쓰는 거 아니냐. 요즘 막 채널 같은데 유튜브 채널 보면 워낙 소설을 진짜처럼 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문제는 실제 천공이 왔다 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하면 불편하대요. 왜냐하면 주술적, 무속적 논란에 대통령이나 또는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가 결탁 또는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아무리 정치적으로 반대파 쪽에 있지만 좀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뭐 보수 진보 정권의 문제가 이거는 상상이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상이 점점점 현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참 이 문제는 지금 대통령이 깨끗하게 천공 문제 정리 안 하지 않습니까? 두고 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아니, 이게 생각합니다. 지금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게 뭐 상식적이지 않다 이거 아니에요. 천공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내가 보기에는 상식적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겁이 나서 지금 이 이슈에 다가가려고 하지 않는 게 누가 아닌가. 무슨 겁이 나요? 언론들이. 언론들이. 예, 언론들이. 아니 천공 얘기하면 무인기가 안 된다. 대통령실 위해서 촬영하고 한 건 뭐 상식적인 일입니까? 그거 믿을만한 일이에요. 그거.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다 믿을만한 그러네. 이야기를 믿을만한 회피하는 얘기가 하나도 거는, 없네. 예, 그거는 저기 그냥 무서워서 그런다라고 아니 봐야 그래서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이제 이 당시 김종대 의원이 한겨레 기자고 오마이뉴스 기자 두 명에게 이제 취재를 좀 부탁을 했었잖아요. 한겨레 기자는 그 전화해가지고 물어보니까 뭐 아니라고 부인해서 그냥 끝냈다는 거고 오마이뉴스 기자가 천공의 언론 특보 이 사람하고 이제 접촉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의 전화번호는 뭐 MBC니 KBC니 다 여기저기서 아마 갖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전화번호를 통해 가지고 연락을 했는데 그분하고 친해졌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천공하고 열심히 이제 인터뷰도 하게 해주고 막 하겠다고 협조적으로 나왔다가 그게 무산이 됐대요. 갑자기.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은 그만뒀대요. 언론 특보를. 그래서 내가 어제 전화를 해봤어. 내가 인터뷰를 하고 싶어서. 그랬더니 전화는 안 받더라고요. 근데 그 전화는 유효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사건의 키는 천공이 직접 말을 해주든가 아니면 언론 특보니까 본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니까
언론 특보 그만두셨지만 그분이라도 좀 나서가지고 말을 해주면 해결되지 않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관계자, 고위공직자, 국방부 고위공직자, 그분이 이제 기자회견에서 정확하게 좀 털어주는 것이 우리들의 이런 의구심을 풀어주는 것일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종대 지금 전 의원이 이제 좀 힘들어하는 것 중에 뭐 수사나 뭐 압박이 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것보다 그건 뭐 개인이 감내하면 되잖아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육군참모총장 공간에 근무했던 상사 관리관 이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그렇지. 그 이분은 일단 부인을 했거든요. 두 번째 그 당시 육군참모총장을 했던 육군대장인 남영신 이제 참모총장 이분은 이제 퇴역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분이 아무 말씀을 안 하셨어요. 이분도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평소에 육군참모총장하고는 이제 김종대 전 의원이 가깝게 지내던 분이고 평소에 이제 굉장히 밀접한데 이 사건을 그냥 정권에 왔다 갔다 하면 끝날 일인데 부인을 하고 나니까 이 두 분한테는 굉장히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관리관은 잘 모르지만 육군참모총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안한데 그분을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이제 이것 때문에 김종대 의원이 굉장히 힘들어한다. 뭐 이런 것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예, 할 말 있어요? 없어요? 힘내라고 계속. 네, 자, 여기까지 지금 천공 얘기는 했는데요. 자, 노영의 진에서 금요일 편 보시면 또 김종대 의원 나오셔가지고 좀 정확한 사실관계 또 알려드리고 궁금증 풀어드릴 수 있을 거고요. 예, 저희가 또 진행하는 뉴스토마토 노영의 뉴스 인사이더 보셔도 대강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김성현 선생님? 저야 뭐 오늘 아주 재밌게 잘했습니다. 우리 지금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 대표님 아니, 어떠십니까? 안 싸우고 저는 가난 싸움 좀 말리려고 하는데 계속 끌려 들어가고 있어요. 네. 그런데 뭐 원칙은 지키겠습니다. 네. 저는 돼지고기 맛있었습니다. 깨알 스픽스몰에서. 같은, 깨알 같은 스픽스몰에서. 공. 네. 예. 자, 좀 이거 좀 싸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또 최고의 방송 스픽스 왁자지껄 썬데이 편 여러분 항상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요즘 조금 좋아요, 구독 좀 애잔합니다. 네. 좀 신경 써서 꼭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검은 보물 전통 재래 흑돼지. 한 번 맛을 본 사람이라면 다른 돼지고기를 못 먹을 정도로 맛이 뛰어난 전통 흑돼지. 2015년 우리 땅 흑돼지 복원에 성공해 피그 패밀리의 우리 흑돈 출시. 국민의 건강을 위해 전통의 맛을 담고 있는 무항생제로 자란 우리 흑돈이 스픽스에서 지혜로운 소비자를 만납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드리는 특별한 선물 우리 흑돈. 셀럽이 검증하고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우리 흑돈 선물 세트 스픽스몰에서 확인해 보세요. 진짜 믿을 수 있는 한우. 한우 거새우의 최고 풍미와 육질. 높은 산 깊은 골. 청정 자연에서 자란 천혜의 선물. 셀럽이 맛으로 검증한 뒤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소중한 분을 위한 귀한 선물. 명절 특별 선물 세트 스픽스몰에서 맛있고 좋은 한우.